있는 거 잠깐 이제 두시고 여러분 R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오셔서 파트 5 101번 라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난이도는 LC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 RC는 괜찮았어요. RC는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LC 문제 풀 때 그 그래픽 문제에서 그림이 잘 못 나온 게 아마 있었을 거야, 그죠? 그거는 그대로 그냥 두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뒤에 아마 RC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글씨가 좀 깨져 보이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복사를 맡기는 그 업체에서 문제가 좀 생겼던 거라서 그 대신 엄청 못 읽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약간 보기에 불편하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하고 가볼게요. 한번 101번부터 130번까지 중요한 애들 한번 받아서 적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설을 들을 때는 해설하는 그 각 번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정답은 뭐 나중에 맞춰도 되는 거니까. 자, 일단 101번 라인을 보죠. 101번 라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토익의 동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내가 이제 750 전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 라인을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기도 한 적이 있겠지만 보통 토익에서 토익 문제가 나올 때 그 동사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어쨌든 비동사에 ing 붙는 애, 그 다음에 to 정사 이런 애들은 사실 혼자서는 동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비동사지만 이제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건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가 나와야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고 그렇다고 하면 수일치랑 관련이 된 거죠. 동사 문제는 항상 주어를 봐야 돼. 왜냐면 수일치랑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일치에서 인터넷 서비스 하면 이게 S 왜 이럴까? 왜 이러지? S를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정답 is가 나오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설명 여러분 들을게요. 이거 지금 화면 아마 뜨긴 뜰 건데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is가 여기서 정답인데 is는 사실 비동사로 유명한 애인데 토익에서 뭘로 더 유명하냐면 이형식 동사야. 그치?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형식 동사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거는 형식 자체가 어떤 걸 얘기해? 주어, 동사, 그 뒤에가 보어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토익에서는 이 보어 자리에 뭐래 이런 걸 테스트한 걸 좋아해서 참고하세요. 보어 자리는 형용사랑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얘가 보어, available 형용사죠.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이 자리를 is를 깔아주고 이 자리를 비워놓으면 이건 보어 문제죠. 보어 문제야. 근데 이때는 availability 이런 명사가 있으면 명사는 제껴야 돼. 항상 토익에서는 보어 문제는 압도적으로 형용사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식 동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고 근데 이제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 게 비동사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비동사 말고도 그래도 이거 좀 외운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수업 들은 친구들은 비동사나 became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remain이라든지 그 다음에 seem이라든지 그 다음에 stay라든지 마지막 appear 최소한 이 6개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토익에서는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사를 가지고 보어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라인을 보면 얘네들의 특징 딱 봤을 때 생긴 모양을 보면 전치사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전치사의 쓰임을 이제 보는 건데 자, 여기에서 a third branch of 요거 틀린 사람들 꽤 많긴 한데 일단 머릿속에 뭘 드셔야 되냐면 이거 자체를 보면 자, 세 번째 branch라고 하면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이 헤어살롱의 세 번째 지점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브라고 하는 거는 특징 자체가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 줄 때 오브라는 전치사를 보통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지점이라고 하는 건 이 헤어살롱의 세 번째 지점이잖아. 뭐뭐의. 근데 그게 약간 소유격 같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가 오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정답 B번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번. 103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끊어서 뒤를 이렇게 보면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생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품사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품사 문제를 풀 때는 절대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보는 게 먼저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on이라고 하는 관사가 나오죠. 관사가 나오면 on이라든지 어라든지 더라든지 이런 관사가 나오면 관사의 특징이 뭐냐면 관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돼. 이게 룰이잖아. 근데 토익에서는 관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사이에 형용사를 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형용사랑 명사가 절친이야.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면 관형명이다, 소형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10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추가적인이라는 뜻의 B번, additional, 얘를 형용사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면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조금 적응이 되면 약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보기에 나면 압도적이에요. 얘도 정답률은 additional, 이거는 가장 토익을 대표하는 ALI 형용사로 유명한 애이기 때문에 103번 정답 B번 보겠습니다. additional 13 containers. 그 다음에 104번, 이런 애들은 보면 알겠지만 어휘 문제죠. 얘네는 어휘로 봐야 되지. 이건 동사 어휘 문제나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울리는 건 뭐냐면 D번, 이 사람이 하루에 오후 동안 이만큼의 집을 보여줬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104번 정답 D번 showed 정답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5번, 얘는 뭐 늘 나오는 애 대명사 라인입니다. 인칭 대명사 라인인데 일단 이런 애들을 봤었을 때도 우선순위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문장 구조를 보긴 봐야겠지만 이 his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얘가 소유격이죠. 소유격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인데 소유격의 인칭 대명사는 많은 애들 중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좋은 애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애를 보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소유격의 끝은 명사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is press release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C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release라고 하는 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 내보내다, 방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얘를 동사로 보기 힘든 이유는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elease는 양다리 걸치는 거야.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얘를 동사로 보면 안 되는 거고 뒤에 얘가 앉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 이것도 이렇게 끊으면 여러분 품사 문제니까 해석은 하지 마시고 문장 구조를 봐서 갈 건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나왔는데 얘도 또 따져야 되는 게 코스트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게 company cost, 명사 더하기 명사의 복합 명사가 주어 자리에 앉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들어와야 얘가 들어올 수 있지. 얘가 부사니까.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해? 뒤에서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고, 자, 그랬을 때 rise를 쓸 건지 rises를 쓸 건지를 판단할 때는 마찬가지 또 수일치인 거야. 여기 s로 끝났죠? 그럼 복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A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수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알고 있겠지만 단수 동사는 s나 es를 붙여야지만 되는 게 단수 동사야. 그런데 동사를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는 복수 동사를 쓴다는 거고, 코스 치면 s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수 취급해서 A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rise significantly,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부사 중에 하나가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런 애들이야. 걔네들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 동사 자리에는 increase나 decrease나 rise나 fall이나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증감을 나타내는 rise, fall, 그 다음에 increase, 그 다음에 decrease, 그리고 여러분 이거의 번외편으로 expand라든지 확장하다, 하나 더 improve, 이런 동사가 앉아있을 때 제일 얘네랑 잘 어울리는 짝꿍 부사가 누구냐면 지금 나오는 significantly, 그 다음에 considerably,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sharply, 이런 애들.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파상을 약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부사 문제로 나올 때 그냥 정답이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에 주어 동사 깔아주고 이 자리 비워놓을 때 되게 많아. 여기 자리, 이 자리 비워놓고 너 여기 정답 뭐 쓸래? ly 부사 쫙 깔아줘. 어휘 문제처럼. 그랬을 때 보기에 significantly나 considerably나 sharply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짝꿍 동사라고 생각하니까 짝꿍어휘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동사들 뒤에는 이런 애들이 상당히 잘 온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107번도 리마인드를 가지고 반 품사 문제죠. 자 여기도 똑같아. 또 관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죠. 관사의 끝은 명사. 그러면 여기 명사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D번 reminder 얘가 명사죠. 보통 어휘의 끝에 ER이나 OR이나 이런 애들을 붙이면 전부 다 명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eminder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알려주는 그런 메모나 이런 거 알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8번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부터 갑시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치사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을 가져요. 얘네가 전부.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 문제인데 전치사 문제를 풀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참고할 것은 얘하고 얘는요. 접속사도 되는 애야. 아시겠죠?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가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없기 때문에 품사가 아무리 전치사라도 전치사로만 쓰인 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명사랑 동사가 같이 되고 뭐 동사랑 또 뭐 형용사가 같이 되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같이 알아두세요. since하고 befor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치사로만 본다고 했었을 때도 접속사로 보든 이 네 가지 중에 정답률 제일 좋은 애 얘네 둘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토익은 패턴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전반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턴을 타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다 보면 찍을 때도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보면 정답은 여러분 before였을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before the annual office party 알아야 될 거 왜 여기서 얘를 접속사로 보지 않는다? 전치사 뒤에 명사 역할한 애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전치사 자리로 와야 되죠. 뒤에가 명사 구가 나온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야 될 거 전치사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혼자 못 쓰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역할한 애만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종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전치사 뒤에 오는 애는 당연히 명사 올 수 있죠? 이런 애도 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 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동명사 그 다음 마지막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취급하는 애가 전치사야.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는 애고 얘네가 만약에 접속사가 되려면 접속사로 정답이 되려면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돼요. 왜냐면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조를 보고도 여러분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치사로 다 보는 게 맞았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since를 해석을 하면 전치사로 해석을 했을 때 얘네는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죠. 근데 얘를 접속사로 들어가면 접속사로도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접속사로 될 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쓰여.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전치사에서는 얘가 뭐뭐 이래로야. 그래서 보통 뒤에 시점 같은 게 나와요. since last week 이런 식으로 지난주 이래로 얘는 뭐뭐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번은 전치사 문제 정답 B번. 그 다음에 109번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품사만 구분할 수 있으면 사실 정답을 그냥 찾는 애예요. over 전치사, while 접속사, somewhere 부사, ideally 부사.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가 뭐야? 전접부죠.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섞여 있는 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뒤를 또 쳐다봤다. 그랬더니 the next year 명사 한자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A번 정답.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over the next year 해석 자체를 할 때는 내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뭐뭐에 걸쳐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9번 정답 A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번 같은 경우는 repeat이라고 하는 걸 갖고 뒤에서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인데 이것도 또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who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전문 용어가 하자면 주격관대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who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돼. 이게 룰이야.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애들은 who 보자. 아 오케이 동사 자리 하고서는 repeat이 동사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고르려고 자꾸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동사가 있었죠. 여기에. 그치?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되는 거야. 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정답 B번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그런데 부사는 수식어로서는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부사가 동사 앞에서 알짱거릴 수도 있지만 뒤에서 알짱거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해. 그래서 부동부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who라고 하는 관대. 내가 관대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괜찮아.
상관없어. 그 대신 who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된다고 머릿속에 기억은 해야 돼. 그게 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o라고 하는 관계는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공식을 쓸 때는 사람, who,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바뀌어서 나와도 사람 깔아주고 지금처럼 사람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동사 준 다음에 이런 거 낼 때도 있거든. 그럼 여기 사지선 다 뭐 있겠어? who 있고 which 있고 what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that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여러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 더하기 who 더하기 동사, 그럼 앞에 사물 다음은 뭐냐? 정답은 대부분 다 사물, which, 동사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누가 봐도 어휘 문제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aircraft, 그 다음에 previous flight 해서 C번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전에 뭐 그 전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 애고, 그 다음에 112번 같은 경우 요것도 품사 문제인데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얘는 뭘 물어봤던 거냐면 결국에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it 하면 그거, 이런 뜻의 소유격이야.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소유격의 끝은 뭘로 끝나야 되냐면 명사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왔어. employee가. 그래서 이 뒤에 뭔가 오케이, it's employees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뒤에는 걔를 꾸며주는 누군가가 나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서 얘는 C번이 정답인 것은 명사 더하기 명사의 복합명사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its employees flexibility in their working location. 결국에 이건 뭐냐면 employees의 flexibility라고 하는 건 직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location을 employees flexibility in their working location hours 하면 이건 결국 어떤 거냐면 직장인데 일할 수 있는 위치나 시간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그런 걸 우리가 flex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유연성이라는 뜻을 가지죠. 탄력 근무제 같은 게 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로케이션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일해도 돼. 내가 회사 나가고 싶으면 회사 나가도 돼. 회사에서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싶으면 그럼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employees flexibil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3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자, sales figures 이것도 명사 더하기 명사의 복합명사가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판매 수익이나 판매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냐면 동사 자리인 거야. 주어 더하기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를 골라주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11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도 동사가 되고 얘도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답이 D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일치 때문이죠. 얘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건. 이건 시제로 따지는 게 아니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가 2개 나오면 여러분 이거를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수일치가 일단 제일 중요해. 동사의 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수일치로 한번 걸러낼 수 있는지 보면 앞에 sales figures S가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복수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쓸 수가 없는 거야. reinforce 하면 얘를 복수 동사로 쓸 거였으면 동사 원형 써야지. 뒤에 S 탈락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 정답은 D인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문제를 걸러낼 때는 수태시제 순이야. 원래 원칙은. 수일치 따지고, 수일치 따졌을 때 정답 안 나와? 그러면 능수동 따지고, 그렇게 해도 정답 안 나오면 시제로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근데 웬만해서 수일치랑 태 라인에서 거의 다 정답이 골라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114번 이건 덩어리도 엄청 많이 나오지. different approach 이거 다른 접근 방법 요런 거죠. 그래서 114번 정답은 D번입니다. 그 다음에 115번 스트롱을 가지고 나오는 품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맞췄으면 잘했는데 일단 정답은 C예요. C가 정답이거든. 자, strong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얘를 갖다가 그 대신 얘를 고를 때 제대로 보고 얘를 고를 수 있었어야 돼. 대부분은 이제 이걸 보면 focus or participant reported 하면 여기서 이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strongly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수식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동사 뒤에서 부사가 수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어. 어쨌든 맞춘 게 중요하지만 여기선 그 구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report라고 하는 게 타동사로 쓰이면서 뒤에 목적어를 얘를 가진 거예요. disliking을. 그래서 이 목적어를 가진 건데 그러면 얘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얘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냐?
어떻게 풀었든 간에 맞췄으면 잘한 거지만 dislike이라고 하는 게 원래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우리가 동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타동사 뒤에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dislike이라는 동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수거는 아무리 얘가 명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을지언정 형용사가 동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얘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strongly가 disliking을 꾸며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15번은 부사가 동명사를 수식하는 걸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명사라고 봤을 때 이거를 dislik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동사의 베이스인데 얘가 원래 타동사거든? 무엇을 싫어하다잖아. 그래서 타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동명사를 만들면 얘는 자기만의 목적어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상관없어. 원래 동사 생긴 애가 원래부터 타동사였으면 걔를 투부정사로 만들든 동명사로 만들든 걔는 무조건 목적어를 가져야 돼.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6번 같은 경우 이것도 자 뭐가 나왔냐면 앞에 더가 보이죠 여러분? 품사 문제에서 더가 나왔기 때문에 뭘로 끝나? 관사로 시작을 했으면 명사로 끝이 나야 되죠. The latest 형용사 이 자리 명사. 그래서 정답 A번 safety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7번 얘는 어휘 문제였고 이거는 C번이 정답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런 애들은 물론 해석을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nnounce라는 동사는 토익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동사야. 그리고 이거의 명사 형태 발표라는 뜻의 announcement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찍어도 있지. 토익에서 잘 나온 애들이 정답이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announced 발표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발표했겠어? 얘도 잘 나온 단어지. 합병, merger, 그쵸? 그래서 계획됐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 얘는 전부 일단 부사야. 전부 결국 부사 어휘 문제로 끝난 것 중에 하나죠. 정답은 D번 already 이미 벌써. 예을 고른 친구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예은 기본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애랑 많이 쓰는 거예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 뜻. 오케이? 그래서 뭐 he is not yet ready 뭐 이런 식으로 앞에 not이나 이런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 쓰이는 대표적인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뭐뭐가 진행 중이다. 얘가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ly가 붙지 않은 얘네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부사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ly가 붙은 부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인 애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instead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9번은 어휘 문제였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offer the feature 나왔고 그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어 어휘 테스트였고 119번 정답은 두 번째 거 multiple features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 개의. 그 다음에 120번 같은 경우도 official 가지고 나오는 얘도 품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얘도 봤더니 does not begin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동사 뒤에 동사 완벽해 does not begin. 그러면 대체 이 자리에 뭐가 올까? 자, 동사 앞에서 알짱거릴 수 있는 애 부사. 그래서 부사가 begi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Does not officially begin.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부사가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부사는 정답률이 굉장히 좋은 품사 중에 하나예요. 전체나도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121번 어휘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답 B번 significant impact. 근데 이런 것도 딱 보면 대충 토익에서 웬만해서 이런 애가 정답되는 이런 편안한 이런 거 없어요. significant impact, impact 하면 영향력이잖아. 엄청난 영향력, 대단한 영향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1번 정답 B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번 122번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살짝 외우면 되는 애인데 일단은 얘 종류를 봤을 때 얘가 주어인 거 알 거고 require 동사인 거 알아요. 근데 토익에서 특정 동사는 대절을 갖고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require that 이런 식으로 insist that, suggest that, ask that, invit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사실은 require이 타동사잖아.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너 대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에 대시 들어오고 new employee 주어, receive 동사, 대절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절이 타동사 뒤에 오면
명사절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2번에서 넘어가서 대절, 그리고 나서 123번 얘도 어휘 문제고 123번 정답은 A번 upgrade 얘가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4번도 요것도 살짝 보는 눈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휘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얘가 일단은 such as 같은 애들은 보통 이제 전치사 역할을 하면서 쓰는 애들이고, whereas 같은 애들은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do는 임박한 이런 뜻을 써서 보통 형용사 역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lmost 같은 경우는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약간 전적부 라인이 된 건데, 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 문장 구조를 보고 가는 거야, 해석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줄 것은, 보기에 전치사나 접속사나 부사가 섞여 있을 때 이거를 좀 풀어내려면 여러분이 동사를 조금 봐주시는 게 좋아요. 동사를 보면서 동사의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거야. 어휘를 모르면 이거라도 할 줄 알아야 돼. 어휘를 알아서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하던지. 근데 해석을 했을 때는 얘도 될 것 같고 쟤도 될 것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토익은. 그래서 얘를 전적부면 무조건 동사 개수를 좀 세워보면 find 동사 하나, respond 2개, 그 다음에 is 총 동사가 지금 몇 개냐면 3개죠. 그쵸? 자, 동사가 3개가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3개면 여기서 접속사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가 누가 있냐? 일단 find that, 대절의 that,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볼 건데, 여기에서 얘는 일단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that, 그 다음에 얘 빼고 여기서 접속사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whereas 밖에 정답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결국 whereas가 얘를 끌고 나온 거거든. The best strategy is humor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헷갈리면 제일 좋은 건 전적부, 문장이 길어 보이면 동사 개수부터 따지면 되고, 여기서 and는 접속사로 나는 여기서 취급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접속사는 동사와 동사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인데, and는 지금 best, fact, and statistic, 얘는 명사라는 fact와 statistic이란 단어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카운트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장에서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필요한 애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and의 특징은, and가 만약에 여기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였다면 카운트를 쳐야 되지만 단어하고 단어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운트 치지 않고, 이거 접속사 하나, 그럼 또 다른 접속사가 있어야 2개의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4번 정답 B번. 맞췄으면 잘한 건데 전적부가 나올 때는 그렇게 풀어버리면 조금 더 쉬워요, 해석을 하는 것보다. 125번은 어휘 문제고 정답 C번 accidentally, 우연히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26번 얘도 품사 문제 authorize를 갖고 나온 거. 자, 여기서는 얘가 힌트죠. 전치사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 누구 와야 되냐면 명사. 아까 정리했죠? 그러면 authorization, A번 정답. 127번 어휘 문제고, 여기서도 정답 찾을 때 자, healthy 그 다음에 뒤에 어울리는 거 대충 밸런스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128번 얘 같은 경우도 조금 봐야 되는데, 자, in case하고 그 다음에 as though하고 if only의 공통점 접속사야. 오케이? owing to만 유일하게 전치사. 접전의 문제인데 뒤에가 anonymous donation, 이건 무기명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거. donation이 명사잖아. 전치사 확보. 정답 C번. owing to 누구랑 동의어? due to, because of 이런 애랑 동의어죠.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C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사와 전치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여기서 in case하고 as though를 봤을 때 접속사인 거 알아야 돼. 아시겠죠? 얘네들은 그래도 잘 등장하는 애니까. 그래서 in case 같은 경우는 뜻이 뭐뭐인 경우에잖아. 그 다음에 as though 같은 경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거고, if only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뜻 자체가 무엇을 하던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어휘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쓰이는 게 if only. 그 다음에 129번 문제. 자, 129번도
이거를 지금 보면 얘는 정답이 얘가 나온 게 맞아요. D번이 정답이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러분한테 비슷하잖아요. who가 보이면 얘를 확인해 보면 돼. 아까 who의 구조는 사람, who 동사였잖아요. 그죠? 사람은 나왔어. 여기 who 전에는 뒤에 cars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C는 정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employees those cars 이거는 지금 연결 자체가 안 되죠. 이상하잖아. 직원들 그것의 차들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정답이 안 되는 게 보일 거야. other car 좀 중요한 건 employees other car 명사고 명사를 이어주려면 뭐 접속사가 있던지 employees and other cars 이렇게 있던지 이상하니까 얘를 정답으로 내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whose cars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대명사긴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가면 소유격 관대예요. 소유격 관대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면 employees whose cars 하면 이게 누구의 자동차야? 직원의 차라는 소유를 나타내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확장을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관대를 보게 되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whose부터 시작해서 whose cars are parked in designated client spaces 여기까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조인데 얘가 주어져. employees 얘가 주어야 뒤에 should move 이게 동사인 거야 이 문장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예요. 근데 이 수식어가 왜 나온 거야?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나오는 수식어야. 직원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 그들의 차가 지정된 구역에 주차가 된 직원들은 이런 식으로 뭐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에 who하고 who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긴 얘 때문에 cars 때문에 who를 쓸 리는 없겠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냐면 who는 뒤에요. 완벽한 절을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뭐 그걸 따져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Whose cars are parked 하면 cars are parked in designated client spaces 이게 완벽한 절이거든. 관계대명사가 원래 원칙은 뒤에 완벽한 절을 못 끌고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whose는 유일하게 완벽한 문장을 끌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야. who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하자가 있어야 돼.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불완전한 절. 대부분 주어가 없는 절. 그래서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를 봤을 때 얘가 완벽함을 알면 얘를 고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한번 확장을 해서 가보세요. 얘 동사죠. 문장에 비동사, 얘도 동사지. 그러면 한 문장에 동사 2개 쓰려면 접속사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되지. 여기서 빈칸 빼고 접속사 자리 요거 빼고 나머지 거 중에 접속사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은 접속사 역할 못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A, B를 탈락을 시켜야 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야 사실. 근데 C하고 D 중에서 뭐 고를까를 따졌더니 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주어 더하기 후 더하기 동사다. 얘가 동사 아닌 건 다 아니까 제끼고 D번 정답.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늘 거 who나 whose나 which나 that이나 관대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대명사 종류들 중에 whose는 유일하게 완벽한 절을 끌고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사람, who, 동사. 사물, 위치, 동사.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건 해결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을 할 때 이런 문제 접근할 때 앞으로는 그게 그냥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끊어서 얘네 둘 이제 알잖아. 얘네 둘은 접속사 역할 하는 거면 결국 이거야. 너 접속사가 필요하냐 아닌 애가 필요하냐야. 그래서 동사 개수를 따지면 걸러질 거야 1차적으로. 만약에 여기 접속사 있다면 얘네가 정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30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였고 얘는 정답 두 번째 거 combination, possible combination 가능한 조합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빠르게 뒤로 살짝 이동할게요. 오늘 파트 7을 좀 볼 건데 마지막 질문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졌다라고 얘기했던 질문이긴 한데 마지막 질문을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제를 뭐 다 못 풀었을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 질문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지문을 보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오늘 파트 7의 3중 지문 라인은 굉장히 난이도가 괜찮았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쉬웠다는 평이 상당히 많을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3중 지문은 오늘 처음 풀어보는 거든 뭐 기존에 풀었든 지문이 3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랬을 때 5문제는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3중 지문을 풀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문제를 풀 때 문제 종류 중에 여러분 연계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연계형이라는 문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한 문제를 풀 때 2개의 지문을 동시에 봐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애가 연계형이야. 그런데 그런 애가 평타로 2개 정도는 들어와요. 그래서 연계형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1차적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을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를 쭉 보면 대부분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정답이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지문에서 정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연계형 문제가 섞여서 있을 건데 이 얘기를 조금 해주면 지금 이런 애들을 살짝 보면 얘네들은 카테고리가 같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주소로만 쫙 깔았고 얘는 또 요일로만 쫙 깔았고 얘는 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유명사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깔려있으면 연계형일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보고도 얘가 연계형이겠다 아니겠다는 걸 대충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공통적인 카테고리 얘는 이제 모델이겠지. 그럼 모델명이겠네. 모델명으로 쫙 깔려있고 주소로 쫙 깔려있고 뭐 요일로 쫙 깔려있으면 이런 애들 중에 연계형은 무조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으시고 자 첫 번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60년 196번 보게 되면 지금 봤었을 때 이거는 문제 보면 여러분 Montreal Accords라는 단어를 찾는 게 먼저죠. 고유명사니까. 그리고 얘네가 묻는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결국 indicate about은 맞는 거 고르세요나 마찬가지야. 얘는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을 찾을 거고 첫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이 Montreal Accords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내가 추천하는 건 일단 뭐냐면 보통 indicate about하고 뒤에 이렇게 고유명사 같은 거 던져주거나 고유명사는 뭐 사람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사물 이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주거나 맞는 거 고르세요 하면 물론 이걸 먼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를 먼저 보는 건 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는 파트 7 문제도 보기를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기를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직진으로 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대부분 문제 indicate about이나 suggested about true about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을 찾을 때 보기를 대충이라도 최근에 지어졌는지 이게 뭐 공원 옆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apartment units for sale 이거니까 판매하는 아파트를 리스트업해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시내 중심에 가까운지 대충 가지고 간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무조건 첫 번째 지문을 보시고 첫 번째 지문에서도 단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111.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이다. 아시겠죠? 대부분이 그래.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최소한 첫 번째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건 맞을 거고 가끔 가다가 두 번째 단락에서 정답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10번 중에 그래도 8번은 111이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단락.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요 단락을 좀 잘 읽고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보기를 본 게 있잖아. 뭔가 비슷하게 엮이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자 여기 이름 나왔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곳이라면 is a lovely residential community. 자 굉장히 살만한 곳이라는 걸 residential 하면 거주용의 주거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곳에 위치하는 거주 지역이라는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살만한 자 featuring 2, 3, and 4 bedroom 하면 여기에 그 거주지는 보통 방이 2개, 3개, 4개짜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single family homes near school 자 학교에 가까이 있고요.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가깝고요. and beautiful park 정답 나왔죠. 공원도 옆에 있어요. 방금 우리가 공원을 봤거든. 정답 들어오겠습니다. B번. 그런데도 틀린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6번 정답 B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197번 이동하면 현재 unavailable 이게 지금 키워드거든. 얘네 그러면 거주 지역 중에 현재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그 집은 뭐냐는 거야. 이 모델들 중에.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이 찾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얘네 이름들이 나와 있는 곳을 보면 자 두 번째 단락에 Lilith, Grand Baron, Andover, Harrison 다 나왔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이름을 주고 이 집은 이런 거고 이 집은 이런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정답이 D번이었어요. 해리슨이었거든. 근데 얘는 연계형은 아니었어. 자 그럼 왜 해리슨이 하는 거야? 뭐 때문이야?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도표 나오고 제목을 진하게 써준 데는 이유가 있어. 진하게 보드체로 나온 애들은 정답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얘네 집은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마켓에서 판매용으로 나온 애들은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모델 이름이 다 나왔잖아. 근데 이 모델 이름에 누가 없어? 해리슨이 없죠. 그죠? 그래서 현재 집을 살 때 이런 애들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해리슨이라고 하는 집은 구매가 지금은 불가능한 거니까 D번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197번도 나쁘지 않아요. 자, 198번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자 이메일에서 이제 정답을 찾아야 돼. 이건 던져준 거야, 지문을. 이메일 가서 너 이 사람에 대해서 맞는 거 좀 골라봐라. 그럼 어쨌든 indicated about 뒤에 또 고유명사 나왔으니까 보기를 일단 먼저 보시고, 보기를 보면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살짝 동그라미 쳐도 되니까, 자, 이 남자에 대해서 맞는 거, 야, getting a new job soon, 새로운 직장을 곧 구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EMIK properties 하면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properties 이렇게 P 대문자로 있으면 이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전해들었다? His supervisor에서 그게 매니저급 되는 사람한테 이 곳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들었던 건지. 그 다음에 C번, 얘가 이 EMIK propertie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주인인 건지 결국에. 그 다음에 D번, currently living in Wyndham Country. 여기에 얘가 살고 있는 사람인 건지. 대충 깔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사람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메일을 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메일에 이 이메일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lie. 얘가 맞죠? 자, 그러면 쓴 사람이 lie인데 이 사람이 new place to live라는 제목을 갖고 새롭게 살 곳이라는 제목을 갖고 뭔가 이메일을 쓴 거야. 그럼 여기 라인을 보면 웬만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단락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도 두 번째 지문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일단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방금 보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야. 첫 번째에 EMIK properties comes highly recommended by my manager. 끝났네. 그죠? 얘가 얘네한테 왜 연락하는 거니? 이 회사를 우리 매니저인 데이비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음모아 빌리야 뭐야? 자, 데이비드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줘서 내가 연락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who work with you to find his business property. 이 사람이,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사람의 회사 사무실을 찾을 때 둘이가 만난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랑 얘의 관계는 서로 매니저랑 밑에 직원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 나오는 거야. B번이죠. 얘가 추천을 해줘서 연락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paraphrasing 일어난 거죠. 매니저 대신에 슈퍼바이저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recommended 했다는 거는 heard about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파트 7의 문제를 풀 때 정답은 절대로 보기에서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기를 하는 paraphrasing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슈퍼바이저 대신에 매니저 충분히 무리 없고 recommended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heard about 전혀 무리 없어요.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까지 연계형이 하나도 안 나왔지.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아, 두 개가 연계형이겠구나. 199번과 200번이 연계형일 확률이 높겠구나.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199번 여기서 이 사람이 meet need, 이거 외우세요. meet need란 거야. 조건을 충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구 조건을 충족하다. 그러면 다음 이 집들 중에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할 게 뭘까라고 물었을 거야. 그러면 이 주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주소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지문에. 근데 이 지문만 쳐다봐서는 이 사람이 요구 조건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이메일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야. 나 이런 집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을 썼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요구 조건 라인을 들어올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베드룸 수로 가든지 바throom 수로 갈 때만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숫자가 언급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를 살짝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부러 이걸 숫자를 이렇게 안 쓴 거예요. 찾게 만들라고. 자, 여기서 ideally, 이상적으로요. with two or more bathrooms and at least two bathroom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 조건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무조건 화장실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방은 two or more bathroom이니까 방은 뭐 두 개가 돼도 되고 뭐
뭐 3개가 돼도 되고 4개가 돼도 되지만 중요한 건 화장실이 2개여야 돼. 무조건. 화장실 2개.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죠. 정답.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연계형. 200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했지만 자 여기서 언제 이걸 되게 많이 틀렸거든.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렸는데 언제 이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하러 갈까요? 야. 그러면 이런 요일들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군데의 이 요일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이메일 나온 거에서 보면 자 여기서 끝부분에 얘가 이렇게 얘기해주죠. 저 집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On Wednesday morning 그 다음에 Thursday afternoon 괜찮습니다 라고 준 거야. 나 이때 시간 되니까 집 보러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쓴 글 얘가 뭐 쓴나 보죠. 준 프레스턴에다가 뭔가를 쓴 거야. 여기를 잘 보면 쭉 가다 보면 얘가 Thursday, Friday afternoon 뭔지 모르지만 요일이 지금 나왔잖아.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거를 볼 때 Thursday가 2개가 겹쳤죠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골랐어. D번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 이게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낚인 건데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의 문제였는데 The agency reserved 자, 그 부동산이 나타났대요. Thursday and Friday afternoon to show exclusively commercial properties 여기서부터 exclusively 유일하게 이 뜻이야. 또는 뭐뭐만을 위하여 이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동산이 목요일하고요. 금요일 오후는 무조건적으로 commercial property 빌딩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거주용이 아니라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빌딩 같은 것만 보여주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빼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날에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residential property는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건 지금 살 집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뭘로 나와야 돼? 얘가 available 했었던 건 Wednesday morning이었죠. A번 정답.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파트 7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파트 5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해설 보시기도 보시겠지만 스스로 먼저 틀린 문제는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채점 하신 다음에 맞았는지 확인하고 맞았다면 그냥 거기서 덮지 말고 내가 근거라고 찾은 부분이 해설지에 올라오는 근거 부분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혹시 그 라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노트에다가 쫙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LC가 혹시라도 좀 보통 때보다 많이 틀린 것 같다는 느낌 들면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LC가 어려웠어요. 파트 2 어려웠고요. 파트 2에서 우회적 답이 많이 나왔지만 그 우회적 답조차도 왜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억지스러운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A가 정답이었는데 그런 억지스러운 답이 B하고 C가 너무나 오답이기 때문에 A를 마킹할 수밖에 없게는 만들어놨지만 그냥 A만 딱 던져주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파트 3가 어려웠어요. 파트 3가 어려웠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호주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RC는 괜찮았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오늘은 LC가 어렵고 RC는 좀 쉬운 편이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